정근식 우리 서울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서울 교육감은 예산만 13조 정도 되죠. 지금은 많이 이제 깎여가지고요. 뭐 11조 이하로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10조가 넘는 예,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교육 현장을 책임져 우리 대한민국 수도에 서울에 이 교육을 총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만큼은 이념을 초월해서 정말 사회 발전을 이끄는 참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격려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취임식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희연 교육감 전한 전임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 뭐 고생을 하셨고 그렇지만은 점수를 준다면은 후임 교육감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참 저는 점수를 몇 점 주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한 85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 85점이면 너무 후한 점수 아닙니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격려 그다음에 수고했다 그런 의미도 조금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했다, 글을 개성하겠다 발언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난 10년간의 이른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첫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 교육의 도입 또는 미래형 교육의 도입 노력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했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충분히 서울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지난 하여튼 10년간의 노력이 크게 보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전 교육감의 경우 이념을 떠나서 두 아들을 외고 보냈어요. 두 외고 자사고를 이렇게 외고에 보냈으면서 외고 자사고를 무리하게 폐지했다가 소선전에서 8전 8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역시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학생 모집이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려우지 않았어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예? 어려워지지 않았다고. 아니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사고가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이번에 예. 지금 교육감 선거 때문에 565억이라는 피 같은 예. 눈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따뜻한 어렵고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제공했으면 더 좋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돈을 소비해가면서 이러한 행정적인 이런 경제적으로 세금 다 낭비하면서 이러한 했는데 85점을 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85점 줬습니까? 그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조희연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잘 알아요. 예. 알고 서로가 이 교육만큼은 서로 이거를 떠나서 참 지난번에 참 출마를 안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점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교육감님,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님의 이력을 두고 야, 정근식 교육감이
서울시 유초등 교육을 수장으로서 과연 미래를 이걸 이끌어 갈 것이냐, 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제가 겸허하게 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임태희 이 교육감님 또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임태희 그거를 비교하시면 안 되죠. 임태희 교육감님은 지금 장관도 하셨고 그 여기에 국회에서도 하고 정책위원도 이장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고 국정 전반을 갖춰서 하는데 어떻게 임태희 교육감하고 우리 저 정식 아니 교육감하고 유초등 교육에 대한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는 본인 제가 이야기만 하셔야지 겸허하게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교육감 병을 받아들이지만 비교를 하냐. 그 전에 우리 저 교육감님들 특히 이 대학 교수 출신들 교육감님들 공정택 저 교육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렇고 유초등 교육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아니죠. 저는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우리 교육감님 선거 공보문을 살펴보니까 이력을 한번 볼까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 의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과 친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의로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또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한 투쟁,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걸어온 행적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감님에 대한 그 평을 그렇게 우리 서울 시민 또 학부형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제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알겠습니다. 고민정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여기 국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민정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말씀하신 고민정 내용에 의원께서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 지금은 공직자로 온 거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 신중하게 언어를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니까 뭐 제가 사람들 그 얼마나 친구죠.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그 이력에 그 4개만 썼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그 교육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 초중등 교육과 특히 대학 입시를 매개로 해서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진중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자녀가 지금 저 8년 동안에 해외에서 자녀는 어디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한국에서 시켰죠.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도에 제가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비지팅 스칼라로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년간 교육을 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감님 이제는 교수 시절하고 공직하고는 다릅니다. 교수 시절은 자유롭게 학문적 표현이나 여러 표현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시 우리나라의 수도의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진짜 이게 어떤 것을 인터뷰를 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국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우리 우리 존경하는 정성국 의원님이 질문한 거 있기 때문에 요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감님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적이 지금 원래 어디입니까? 전북입니까? 전북 익산이십니까? 예, 본 적이 전라북도 익선입니다. 익산이죠. 내가 이걸 지금 질문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질문합니다. 익산 소재 농지를 1976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득했습니까? 예, 그것은 굉장히 사연이 좀 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받은 겁니까?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돌아가실 때 이제 육군 장교였고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취득 경위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저 상속입니까, 증여입니까, 아니면은 취득입니까? 이 76년도에 농지를 익산 소재 농지를 하는 거는 그거만 좀 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다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그 저로서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예. 그 땅을 경작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일이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저 산 거예요, 아니면은 증여예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걸 아니 몰라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 번지에도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아까 그 번지에도 파악하셔서 따가지고- 보고를 따로 아니 드리시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잘못 예. 말씀드리니까 잘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여튼 그 사연이 굉장히 길어서 그리고 이제 아니 지금 파악하면은 어떤 답변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저는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아니 자기 땅인데 내 땅인데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 제가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상속을 받았다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 이거 뭐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시지. 뭐 거기서 그 사연이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아니 그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이게 아까 대답을 이제 230-1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거기에서 모르고 사진을 그걸 제출했다. 나는 거기 가서 일주일에 매주 일주일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제가 이래 하면 되지. 생각하기에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예. 이제 먼저 간 자기 쉽게 말하면 아들 다시 말하면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물려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럼 상속 아니면 뭡니까? 증여입니까? 확인하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네. 하여튼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아니 그거 기억해요. 예. 자기 땅을 기억을 못 한다고. 아니 선거 때 그 검증 안 하셨어요 이거? 익산에 선거 때 검증 안 하셨어요? 나 참 이런 거 질문하기 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 선신의 유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축하한다는 의미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저희가 이제 84년도에 그 마을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하고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요구 자료를 합니다. 정근식 후보 저 교육감님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말 농자 농지 취득 자격 기준 이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보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서까지 본위원실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공금에서 받는 게 맞지요? 할아버지한테 받았죠? 확인해 봐야겠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76년도면 50년 전 거의 가까운 시기인데 네. 그걸 어떻게 교육감님, 그동안에 교수 하시다가 이렇게 어쩌다 공무원 되셨어요? 어공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뭐 요즘 사학입니다. 사학 사립학교 그거죠?
또 연금, 원래는 그 국립대학이었는데 네. 국립대학 법인으로 되면서 예, 사학연금 들어가시죠? 예, 공무원 네.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늘공이 아니고 이제 어공이 된 겁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겁니다. 저도 어쩌다 공무원을 좀 해보니까 예. 굉장히 이러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당팔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당팔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말씀 못 들어봤는데요. 어수로 가는데 당수팔단이라고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지금 지나온 이런 과거 이렇게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수룩하게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그 뭐랄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임 뭐 4일째이고 그동안 뭐랄까요? 뭐 피로가 좀 누적된 상태에서 좀 약간 어수룩한 것 같기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원래부터 어수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유독 어수룩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지법 익산에 지금부터 76년이니까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딱 자신 있게 내가 샀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에 윤희숙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진짜 본인이 아무 책임도 없는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이런 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하시면 되지. 와 이거 무엇이 본인 재산인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대학에서 40년간 있으면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홀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하고 이런 것만 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별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서울의 교육의 수장이 되셨으니까 아주 다각적인 이거를 연구도 좀 해보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진보 교육감이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되니까 제일 개선 장군 역할 하신 분이 조희연 교육감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개성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취를 인정을 하고 한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지난 10년의 그 교육을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그 명칭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처음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육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뿐이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서울 교육이 좀 세계적인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또 문화 선진국이 됐는데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단계는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비록 제 임기가 1년 8개월이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큰 방향에 대해서 시민적인 합의를 넓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달라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우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하고 여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보가 제가 이제 필요하고 그 현장 방문의 예. 경우에도 이 강남 3구에 있는 그런 교육 현장도 내가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균형 있게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공약 보고서를 보니까 약속 5개, 과제 25개, 세부 과제 70개, 세부 사업 수만 170개입니다. 이 사업을 조희연 교육감의 약속을 계승하시겠습니까?
계승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과제입니까? 세부 과제입니까? 세부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나온 것들을 제가 그 혁신교육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렸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고 선택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효불급한 것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꼭 그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서울 시민들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 공약한 것도 좋은 공약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그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라고 하는 개념은 조전혁 후보가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 있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제 눈에 한 두세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버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디벗이라고 흔히 말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가지고 디벗이라는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자, 그 디벗을 실행하면서 전 교육감이 모든 학부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곳에는 인스타그램이고 저 유튜브가 절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학부형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그 기존 그 교육을 했던 분들보다 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오남용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기가 오남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줄일까 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시연을 인정을 하시니까 내가 시연을 안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한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제 교육감명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이 오남용이 없도록 철저한 좀 세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저 독일의 철학자 중에서 폰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나? 교육은 신분 세습을 막고 기회 균등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어떤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얼마나 시골이었으면은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 때 단체 사진이 첫 사진입니다. 제가 몇 시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면은 대학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다. 이러한 사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교육감님이 서울에 그래도 좀 부유층 가정도 있지만은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펼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의 그 계층의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통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약계층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소수자들 즉 장애 학생들이나 또는 다문화 학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학생들도 이 공교육 체제 하에서 충분히 그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옛날 표현으로는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학생들을 느린 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느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그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서울의 사교육비가 압도적 1인 줄 아시죠? 한번 우리 예, 최근 4년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선행학습이 커지면서 교육 시장이 인위적으로 이게 사교육 시장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미리 미리 배운다라고 하는 선행학습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 심화학습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우수한 학생들을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주안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초중고 교육이 사실은 사교육이 없이도 공교육만으로도 이게 우리가 충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 우리 저 교육감님도 계속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사교육을 없애고 정상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뽑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교육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교육 담당자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교육 시장의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공교육이 굉장히 취약했을 때는 공사를 구분하고 사교육은 쉽게 말하면 악, 공교육은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재단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교육의 질을 확대하고 좀 더 높이고, 사교육 시장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그 서로 다른 그 두 방향에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게 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교육감님이 선거 때는 뭐 진보 민주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당선됐지만은 좌우를 가리지 말고 전체에 포용하는 그런 교육 정책으로 서울 교육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김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3년 만에 이제 저는 이제 교육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다, 이걸 잘 안 쓰는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으로 하셨죠. 지금 경기도가 그렇죠. 네, 그렇게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뭐 전반적으로 많은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뭐 교육에 직접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해보니까 제일 뭐 잘했다는 점, 좀 아쉬웠다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맡고 보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그 자율적 그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일종의 혁신 교육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은 방향은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성장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고, 이 학생에게 더 필요한 게 뭐고,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일종의 학력 진단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그 진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게 평가가 좀 줄세우기다 하는 이런 좀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이 학생들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진단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교육적 어떤 자료로 쓰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참 따뜻한 이런 교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사실은 3분의 1이 전 학생의 3분의 1이 지금 경기도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교육에 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과학고등학교가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1,400만의 인구가 모여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7만인 제주도에도 하나, 그리고 110만인 울산도 하나, 그리고 또 저기 전국의 부산에도 둘, 이제 경남에도 둘, 여러 가지로 지금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3분의 1이 학생이 모여 있고 1,4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저는 이게 과학고가 조금 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지금 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건 그만큼 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으로 정말 이 자기 교육을 더 받고 또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좀 자기 전문성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학고 좀 저희들의 신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교육부하고 좀 의논을 드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재가 굉장히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의대로 조금 몰리는 경우가 있고 이공계가 좀 탈출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것을 좀 심층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 그게 경기도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경기도가 3분의 1의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세 분의 교육감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 하나가 있고 납세의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던데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지금 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례로 서울시 교육감이 예,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납 국유지 사용료 체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표에 나타난 듯이 68건 연체 금액이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게 교육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저는 면제하는 쪽으로 이건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학생들 교육비로 좀 들어가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재원상의 애로가 있는데 이거를 국유지 사용료로 체납하는 납부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렇게 좀 이걸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건물 하나 짓거나 강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안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